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는 소폭 마이너스권, 코스닥이 오늘 좋습니다. 계속 고가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오늘 종목별의 특징은 어떻게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어제 간밤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많이 올랐던 코스피 시장의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과 화학, 정유 섹터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셀트리온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카카오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고르게 소폭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핀테크 관련주 쪽에서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반도체 sektor의 강세입니다. 오늘 솔브레인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 섹터들 쪽에서 장비주 쪽에서 SFA라든지 그다음에 비아트론 등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테라세미콘이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즈 섹터에서는 컴투스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요. 게임빌도 따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결제주 섹터들도 소폭씩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거래소 시장 때문에 어제 눌려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섹터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이 시장의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 같고요. 양시장에서는 기관이 거래소 시장 매도를 해주는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소폭, 코스닥에서는 약 한 4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5% 넘게 급락이 좀 나왔고요. 오늘 경기 민감 섹터 모두 다 내립니다.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L 1에서 2% 정도 마이너스권. 지금 조선주도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경기 민감주 섹터들 단기간에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주들이 리딩하는 시장에서 일단 건설주들은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의 반응 보이는 정유주 섹터 오늘 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 SOL 등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은 부각되는 시점까지 좀 정유주들 좀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깊은 조정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해서는 99,000원대가 지지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G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43,000원대에서 저점 찍고 회복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섹터들 절대적으로 저점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했다라면 좀 보유할 이유가 되겠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조금 관망하시는 자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호텔신라가 최근에 계속 좀 힘든 그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엿새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관 또 꾸준하게 팔고 외국인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매도 물량을 좀 더 집중시켜서 내놓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봐야 될지 61선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점검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내수주들이 많이 약했죠. 그동안 수출주들이 선도를 하면서 카지노 주식들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호텔신라도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호텔신라는 11만 원 넘기가 다시 버거워지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방 쪽으로는 그동안 61선의 지지력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하방 경직은 한 9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다시 이탈된다라면 조금 힘든 행보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전반적으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103,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다시 추세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면 바닥권 확인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락하는 그 종목군들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상승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상승하는 그 종목 중에서 좀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또 많이 흘러내렸던 그 종목인데 오늘 반등권의 움직임이 장대 양봉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까지 좀 같이 본다면 오늘 한 1% 정도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는 좀 매수가 가능한 건지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됐던 섹터죠. 좀 사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이버도 63만 원이라면은 정말 싸다 생각하는 가격대였었는데 62만 원대 찍고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역시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향후에 강하게 반등이 오더라도 70만 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한번 봐주시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13만 원 부근에서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지난번 추세대의 하단 부근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다음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라면 역시 14만 원의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4만 원대 안착하시는 거 확인하셔야지만 다시 한번 추세 전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4만 원에 단기 저항 설정해 주시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제 저점권인 13만 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지노 쪽 좀 점검해 보죠. 지금 파라다이스가 많이 오릅니다. 2% 가까운 그 상승세. 최근에 상당히 좀 지루한 그 움직임이 며칠간 좀 나타났던 그 종목인데요.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강원랜드나 지케일도 지금 플러스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네, 카지노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중국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었던 모습인데요. 주가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태라서 일단 파라다이스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점권 형성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2만 1,000원 부근에서 저점이 좀 형성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은 한 2만 원의 손절선을 두신다라면은 조정 시에 조금 접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조정받고 있는 틈을 탄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기간 조정으로 이어진다라면은 매수주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일단은 뭐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움직이면은 또 다시 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업종 간의 시속 게임으로 좀 봐주시고요.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등은 일단 저점에서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손절선을 짧게 그으신다라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유가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 OCI에 있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6일 연속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바닥에서 지금 탈피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120일선도 뚫고 올라서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많이 좀 매물대가 좀 없는 상황이라서 더 볼 수 있는 거죠. OCI 같은 경우도 저희 8만 원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벤더들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쪽에서 뭐 LG화학이라든지 태양광 쪽에서 OCI, 그다음에 조선 쪽에서 뭐 조선 기자재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OCI도 그런 맥락인데 역시 중소형주라든지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LED 관련주들 강세 보이니까 지금 LED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고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 보이니까 또 태양광 관련주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OCI도 해외발 흐름을 계속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도 단기적인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10만 원 정도 오면 매물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고요. 10만 원대 안착하게 된다라면은 뭐 최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12만 원에서 한 14만 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확실히 실적이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LED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좋으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서울 반도체 한 3% 가량 오르고요. 뭐 루멘스나 네페스, 뭐 대진 DMP 이런 종목은 루미 마이크로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LED 쪽도 짚어주시죠. 네. LED 쪽도 지금 서울 반도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바닥을 기다가 지금 처음으로 오늘 20일선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뭐 거래량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한 17,650원 오늘 시가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매물이 투매가 2만 원이 깨지면서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8,500원대 저항대가 있죠. 직전. 그래서 이 18,500원만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약 19,5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반등 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 섹터가 좋아요. 뭐 갤럭시 S6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지금 애플의 애플워치 뭐 공개가 9일날 다음 달 9일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초청장 발송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실적까지 좀 더해지면서 솔브레인도 주가가 한 9% 정도 오르고 있고요. IT 섹터에서 볼만한 그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IT 섹터는 이미 뭐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이 갔죠. 그리고 부품 주스 쪽에서는 뭐 갤럭시 6 관련주들도 많이 갔고요. 그동안 옆으로 기고 있던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역시 솔브레인도 저희 방송 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바닥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정 용액 쪽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후발주자들 쪽에서 한번 종목들을 찾아보면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뭐 SFA라든지 테라세미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SFA가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 테라세미콘은 수급이 상당히 나빴는데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좀 흐름이 좋아지더니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강한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6,000원 정도에다가 지지선 설정을 하시고 흔들 때마다 좀 저점으로 좀 분할매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긍정적인 수주 이런 부분들 기대한다라면은 플렉서블 라인 쪽, 반도체 전공정 라인 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에서도 향후에 투자를 좀 지속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고 저평가되어 있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주종시마다 긍정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즈까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지금 파티 게임즈도 한 9%, 8%대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게임빌이 그동안은 많이 좀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1%대 반등권 바닥을 좀 다지는 그 모습이라고 좀 봐도 되는 건지 모바일 게임주들의 흐름도 좀 점검해 주시죠. 역시 모바일 게임주들도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소와의 상반된 움직임에서 소폭 벗어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시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가 눌리니까 그동안 눌렸던 코스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실 때 컴투스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일단 컴투스는 지금 60일선 지지선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약 한 16만 원 선을 계속적인 지지선으로 설정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역시도 오늘 시가 부근을 마지노선으로 한 조정 시에 접근 전략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수급 면에서는 컴투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일단은 21선이 좀 하락하고 있는 21선이 나타나 있는 17만 1,000원대 부근 강하게 돌파하는지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컴투스가 올라야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컴투스의 흐름을 좀 주목해서 체크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